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성큼 다가왔네요.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죠. 6월 25일 월요일 골든타임 이분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주실 전문가 UR플래닝의 고승철 대표 함께 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대표님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월요일 하루 한 주를 시작을 대표님과 함께 하시려고 대기해주고 계시지만 오늘은 좀 은퇴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볼까 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은퇴인데요. 걱정하기보다는 좀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좀 현명한 은퇴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 은퇴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표님께 좀 그 팁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네, 예, 요즘에 이제 부동산을 얘기할 때 이제 보통 그러죠. 차익형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근데 이제 제가 세미나 때 간간히 말씀드리는데요. 차익형 부동산과 수익형 부동산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차익형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결론은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럼 부동산을 우리가 왜 할까요? 거주 목적도 있겠지만 투자의 목적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럼 투자의 목적의 기본은 뭐냐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즉 차익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시세 차익형 부동산은 차익이 많이 남는,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 차익이 많이 남는 거고요. 수익형 부동산은 보통 매달 따박따박 급여를 받듯이 내 통장에 돈이 따박따박 찍히는 것을 원하시지만 사실은 수익형 부동산도 기본 베이스는 차익형이 기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찾으시는 분들은 우리가 은퇴 이후, 정년퇴직 이후에 노동력은 떨어지죠. 그렇죠? 근력은 떨어지고 노동의 대가를 금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보통 월세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생활비로 쓴단 말이죠. 쌀도 사시고요. 아파트 관리비도 내시고 경조사 나오면 또 경조사비도 내셔야 되는 그런 생활비로 우리가 많이 쓰다 보니까 과연 은퇴를 언제쯤 할 것이며 또 은퇴를 할 때 우리가 50대 특히나 50대 중후반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마음에 걸리는지 이런 것들 설문조사한 것들을 좀 갖고 왔거든요. 내용 재밌습니다. 한번 편한 자리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은퇴를 위한 준비는 지금부터입니다. 다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부터 은퇴하시란 말씀은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일단 수익형 부동산이란 했는데요. 수익형 부동산은 이제 이런 거죠. 고정 임대 수익이 나와야 돼요. 고정 임대 수익. 임대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 나올 거예요. 근데 월세 수익으로 뭘 해야 된다? 노후 대비. 노후 대비는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의 생활비입니다. 매달 써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노후 대비가 가능해야 된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럼 기준을 얼마 정도 잡으면 좋겠느냐 보면 보통의 경우 정기예금의 금리, 요즘 정기예금 이제 뭐 금리 인상 얘기가 또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기예금 금리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뭐 신용에 따라 다르고 은행 군마다 다르고 하겠지만 보통 2% 안 될 거예요. 한 1.5% 잡을게요. 여기다가 더해야죠. 물가 상승률.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몇 프로로 봅니까? 보통 3% 정도 보죠. G20의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는 3.9%입니다. 평균이. 근데 대한민국은 어쨌거나 3%. 그럼 3%하고 1.5%를 더하면 3.0%니까 이걸 더하면 4.5%입니다. 4.5% 이상 돼야 되는 기준점을 잡고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뭐가? 수익률이. 수익률은 4.5%를 잡는데 제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률. 당연히 수익률을 봐야 되는데 수익률을 봐야 되는데 이거 말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절대 금액이에요. 절대 금액이더라. 즉 한 달에 내가 연금이 나오고 퇴직 연봉이 나오고 뭐 다 나오시는 거 좋고 내가 뭐 보험이라든가 다른 상품에서 매달 따박따박 받는 금액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거를 이제 국민연금이나 다 합해봐야 사실은 생활비가 안 된단 말이죠.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150, 한 달에 200 또는 뭐 가게에 따라서 한 달에 500 필요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도 좋지만 일단은 절대 금액을 쫓아가는 방법도 하나 있더라. 부동산은 말이죠. 수익형 부동산을 오늘 말씀드리는데 부동산을 카테고리로 조금 나눠본 거죠. 주거용, 상업 업무용, 숙박형. 과연 이것들이 다
수익형 부동산이 맞느냐? 맞습니다. 하나씩 보죠. 다가구, 다세대, 빌라, 연립,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그렇죠? 아파트도 이제 반전세라든가 월세로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주거용으로 들어갑니다. 상업 업무용은 뭐가 있을까요? 토지, 상가, 지식센터, 오피스, 회사점, 물류센터까지. 뭐 이런 것들은 카테고리 나누게 되니까 상업 업무용으로 들어갑니다. 특히나 토지 같은 경우가 어떻게 월수익이 나올 수가 있겠니?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은 월세의 이제 족보로 따지면 이게 제일 위에 계시는 1세대죠. 토지가 없는 부동산은 없는 거죠. 또 그런 게 간혹가다 있다 손 치더라도 안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 뭡니까? 창고 임대업을 통해 가지고 매달 따박따박 월세를 받을 수가 있고 특히나 요즘에는 물류센터로 이제 토지를 많이 개발하는 부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물류센터로 해서 월수익이 꽤 괜찮게 나옵니다. 숙박형이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나왔다 없어졌다 자꾸 그러죠. 이제 유행 상품인데요. 호텔. 특히나 이제 요즘에 많이 나왔다가 조용한 게 뭐냐면 이제 제주도라든가 영종도라든가 이런 숙박형 그런 호텔들, 그죠? 분양형 호텔 이렇게 불리는데 이런 것들. 게스트하우스 아시죠? 게스트하우스라든가 펜션이라든가 특히나 요즘에 이제 뭐 홍천이라든가 가평이라든가 이런 쪽에 펜션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특히 이제 사람을 위한 것도 있지만 개팔자 상팔자라고 애견 펜션이 요즘에 가장 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서 심지어 일반 펜션하고 애견 펜션하고 동시에 분양을 하면 애견 펜션이 먼저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펜션 또 민박 이런 것들은 숙박형의 월세 수익형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익형이 뭐고 수익형이 뭐냐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시세 차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차익형 부동산이다라고 하고 있고 시세 차익을 기본으로 하고 고정적으로 임대 수익이 올라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그래도 아파트, 토지,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이런 것들은 차익형 부동산 쪽에 들어가고 수익형 부동산 그럼 많이 아시겠지만 상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주택 이런 것들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들어간다. 차익형은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장점이 뭐냐면 여차직하면 내가 들어가서 거주도 가능해요. 그렇죠? 특히나 요즘에 이제 재건축하는 것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어쨌거나 중층 아파트가 이제는 대세가 되다 보니까 중층 아파트 25평대 충분히 꼭 참고 거주도 할 만하죠. 그리고 전세 시 2년에 한 번이고 전세 가지고 속삭이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월세에 비하면. 그래서 임대 관리하기가 나름대로 좀 쉽다. 내가 잘 해보진 않았어도 우리가 이제 갭 투자 그러는데 전세 2년 끼고 들어가긴 좋다. 근데 수익형 부동산은 딴 장점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노후 대비가 가능하다. 월세 같은 경우에도 뭐 24개월 계약하시는 분도 계시고 12개월 계약하시는 분도 계시고 보증금 없이 깔세라고 그러죠. 월세만 이렇게 받는 그런 경우도 많고 렌탈도 많고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시세 하락 시에는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차익이 날 수가 없어요. 그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지난 부동산 역사 30년을 되돌아봐도 YS 시기라든가 이런 시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래 떨어졌죠. 특히나 노태우 임기 말 정도부터 시작해서 YS로 넘어갈 땐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상승한 적은 없습니다. 그 시간은 막 6, 7년 이상 걸렸는데 이렇게 플러스가 되진 않는다. 또 대출을 만약에 활용했었죠. 옛날에는 최근에는 대출이 있으면 아예 전세도 없었지만 대출을 활용하고 끌고 가셨던 분들한테는 우리가 이제 조금 잊어먹었죠. 그동안 깡통주택 또는 하우스푸어 이런 용어들이 신조어들이 막 생길 정도로 굉장히 좀 힘들어집니다. 근데 수익형 부동산은 뭐예요? 매가가 오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세로 이 고정적으로 임대 수익은 받을진 모르겠습니다만 매가가 오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임대 수익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를테면 그렇게 안 받는데 세입자가 괜찮을 것 같은데 제 날짜에 월세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왔냐 전화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쫓아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실에 이제 염려가 있어요. 공실의 반대말은 이제 회전. 그래서 공실률. 반대말은 이제 회전율 이렇게 불리는데 공실의 걱정도 사실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시설이 낙후가 되면요.
계속 내가 건물주니까 집주인이니까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예전에 이제 뭐 흔히 하는 말로 세입자가 밤 12시에 전화해서 수도꼭지 고장 났는데요, 온수가 안 나오는데, 이런 경우 아마 예전에는 많이 계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힘들죠. 그래서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감가상각되는 부분이 조금 신경은 많이 쓰이더라. 이게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고요. 보죠. 월세 같은 경우에는 뭐 해야 되냐면요, 왜 우리가 자꾸 수익형 부동산, 고령화 시대 이런 멘트를 드리냐면 장수 리스크, 즉 오래 살아야 됩니다. 지금 보통 이제 저희가 세미나 하게 되면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는 게 몇 세 시대입니까? 라고 하면 100세 시대라고 하고요. 저희 밑에 친구들한테, 나이대가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지금은 120세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통 60세에 정년퇴직하면요, 2배를 더 살아야 돼요. 2배를. 그럼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미성년자 20살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은 내가 자발적으로 사는 거는 한 40년, 때에 따라서 한 30년 정도 내가 벌어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2배 이상을 더 버티셔야 됩니다. 뭘로 버티실 거냐?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나눴어요. 일반 가구, 부자 가구 이렇게 좀 나눴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기준으로 나눴냐면 소득의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일반 가구는 연봉이 한 4,676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시고, 좀 부자 가구는 이제 억대가 좀 넘어가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부자를 쫓아가는 행동을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 평균 66.2세, 부자 가구는 67.6세.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한 1년 반 정도 차이가 나니까 큰 상관은 없는데, 이제 여자분들이 61.3세 평균 수명이, 평균 은퇴가, 그다음에 부자 가구는 66.4세 이렇게 돼서 부자 가구의 은퇴가 조금 늦겠다. 은퇴 후에 예상 생활비를 여쭤봤더니 일반 가구는 200에서 250만 원 사이 정도가 돼요. 그래서 218만 원 정도, 부자 가구는 한 700만 원 가까이가 됩니다. 물론 이 수치는 뭐냐면요, 이제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은퇴를 하면 60대, 70대, 80대, 90대 이게 생활비가요, 처음에는 많이 들어가요. 5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인간은 일반 가구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제 조금 나이가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조금 이렇게 떨어지죠. 필요한 생활비가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다 통계다 보니까 나 60에 218만 원만 갖고 있으면 살겠구나. 절대 안 되세요. 처음에는 그래도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일반 가구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 거의 90% 정도가 뭡니까? 근로소득이에요. 근데 부자들은 한 60%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가 뭘까? 재산소득, 즉 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이제 은퇴를 준비를 하는데요, 부자들은 어떤 걸 많이 준비하고 우리 일반 서민들은 어떤 부분을 많이 좀 준비를 할까를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일단 일반인들이 가장 큰 게 뭐냐면요, 공적연금입니다. 연금. 또 국민연금 가지고는 또 할 얘기도 많은 놈이지만 어쨌거나 66.9% 정도가 공적연금을 기대를 하고 있으면, 예금 적금, 안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제 보험 들어 계신 분 계시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로 많아요. 그 다음에 기타 연금, 사적연금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고, 나머지 퇴직급여라든가 부동산이 갖고 있는 프로테이지는 그닥 많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부자를 볼까요? 제일 많은 게 제일 위에 있는 거죠. 아무래도 부동산이 제일 많고요. 당연히 예적금 많이 드러났고 보험 많이 드러났습니다. 사적연금 많이 드러났고 직간접 투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뭐가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먹고 살기 바빴던 일반 가구 같은 경우에는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그닥 넉넉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고,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자들은 그냥 별로 노멀하게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데, 과연 부자들하고 일반 우리 가구들하고는 은퇴를 하게 되면 과연 어떤 부분들이 가장 걱정되는지 설문조사한 거란 말이죠. 여기 볼까요? 부자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자녀들 결혼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사업자금을 지원을 해줘야 돼요. 아무래도 목돈이 들어가는 거는 부자들은 가장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정년퇴직이 빨라지는 것, 이런 것도 조금 겁이 나시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재밌는 게
내가 은행에 돈을 많이 넣어놔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자 소득이 감소하죠. 이제 저금리 시대. 이제 조금 상상 올라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 소득 감소하는 거를 조금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일반 가구를 좀 볼까요? 제일 높은 게 이거죠. 물가 상승 및 생활비 부족이 우리 현실이란 말입니다. 우리네 현실은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어디 가서 뭐 살 것도 없죠. 이제는 뭐 10만 원짜리 가져가도 살 게 별로 없는데 물가 상승 및 생활비 부족을 가장 힘들어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과도한 자녀 양육, 그 다음에 애들 교육비 이런 것들. 본인이 투자를 하거나 사업에 실패하는 부분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투자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노후 준비 인식이라든가 정보 부족은 엇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보장 기능이 자꾸 약화가 되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조금 힘들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근력은 떨어집니다. 노동의 대가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실버 산업을 많이 이제 육성하겠다라는 어떤 대통령이라든가 서울시장 당선인의 공약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청년 실업률도 지속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특히나 우리 어른들이 제가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나이 먹고 애들 건사시키면 손주 봐야 됩니다. 손주 다 보고 나시면 근력 다 떨어지세요. 그때 그러면 자식들한테 손 내미실 분들이 과연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자존심 때문에 손을 내밀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밀어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안 내미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어쨌거나 내가 지금 벌어놓고 가야 됩니다. 즉 은퇴 준비를 하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방앗간입니다. 방앗간에 보시면 우리 그렇죠? 쌀을 많이 집어넣으면 밑에서 이제 가루가 많이 나오죠. 즉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려면 쌀을 많이 넣어야 돼요. 즉 목돈을 가지고 목돈을 모으셔야 돼요. 목돈을 모아서 이거를 월세라는 걸로 알알이 수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목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 따라서 아직까지 은퇴를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계신 분들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너무 일찍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난 세미나 때도 40대, 50대가 벌써 은퇴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만 차라리 근력이 있을 때는 목돈으로 가는 게 맞더라. 아무리 방송에서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서 수익형 부동산이 대세다. 내가 대세가 아니면 대세가 아닌 거죠. 그렇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맞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수익형 부동산은 꼭 필요하신 분들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차익형을 노리는 게 좋겠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